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장기 이평을 뚫어내지 못하고 힘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하락에 대한 원인과 이 지긋지긋한 하락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가 급박하다 보니 필요한 내용만 짧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관점에 대한 내용은 모두 텔레그램에 정리해드렸으며 이번 하락에 대한 예상도 텔레그램 브리핑을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범위인데요. 저는 지난 27일 텔레그램에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RSI도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더라도 단기 저항 가능성이 높다고 전달드렸었죠. 물론 상방 가능성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28일 브리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 추세선 근처에서 횡보 추세가 이어지며 가격을 지켜줄 때만 95K까지의 추가 상승을 본다고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은 이 파란색 상승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보시는 것처럼 이 캔들로 이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하락 관점으로 보는 게 옳겠죠. 실제로도 비트코인은 월요일 미국 선물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급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급변하는 장세에서도 유기적으로 관점을 수정하며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변하는 암호화폐 장세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시간으로 차트와 매크로 시황을 분석해 저의 관점의 세부 디테일을 수정하며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큰 관점은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지만 실시간 변동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 이상이 제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 시황과 타점을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입장하기 위해서 가입하고 연락처 묻고 그런 거 일절 없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되니까요.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텔레그램 채널도 꼭 같이 보시면서 시너지 효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하락의 원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하게 가면 이 원인 하나만으로 30분을 설명드려야 하고 사실상 투자나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한마디로 이번 하락의 원인은 엔화, 그러니까 일본 통화에 대한 값어치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오프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니 엔화랑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갑자기 엔화가 왜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엔화는 그동안 전 세계의 대표적인 빌려 쓰는 통화, 즉 펀딩 커런시였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엔화로 돈 빌려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죠. 하지만 QT가 종료되면서 시장에서 달러 부족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QT 종료 후엔 스텔스 QE든 그냥 QE든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시중에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엔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엔달러 차트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 엔달러 상승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겠죠. 현재는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연쇄 청산이 일어나게 된다면 기관들은 이 사태를 우려해 가지고 있던 위험 자산들의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시장에 매도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에 겪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모두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환경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 시점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엔화 강세로 발발한 하락이지만 결국 원인은 다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미국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현재 대표 위험자산인 나스닥의 이 상승은 오늘자로 종료될 예정인 QT는 당연한 거고 QE까지 어느 정도 반영한 차트입니다. 따라서 이후 위험자산들에 발생한 조정은 QE, 양적 완화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 조정인 것이죠. 따라서 반등 시점은 미국이 12월 이후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QE에 대한 입장이 확실해지는 시점입니다. 그게 딱 언제다 시점을 짚어드리는 건 솔직히 지금으로선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텔레그램에서 공유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정부 셧다운으로 밀렸던 지표들이 발표되는 주이며 화요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이 지표들의 결과값과 파월의 스탠스에 따라 위험자산과 비트코인이 반등 또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이때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장이 불확실성 그 자체인지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트적으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파란색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방 관점을 메인 관점으로 볼 것이며 1차 반등 구간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자 지난번 반등이 나와주었던 82.3K 부근을 1차 반등 구간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레인지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 비트코인이 80K를 뚫고 7자를 보러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추가 하락 후 80K를 이탈해 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인지 내에서는 뚜렷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77K, 그러니까 23년 1월부터 이어온 이번 상승장 최장기 추세선인 이 추세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7자를 보러 갈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80K 초반에서 종료될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트적 관점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관점과 같이 보셔야지 따로따로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분간 이 추세선 돌파 전까지는 하락 관점이다 라고 했다고 만약 내일 파월이 이제 돈 풀겠습니다. QE 필요성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는데도 하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이 발언 후에 바로 차트에 반영이 되겠지만 설사 차트가 아직 이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상승뷰를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와 매크로 관점은 동시에 보셔야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놓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롱숏 양빵 보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쉬운 게 아닌 걸 알지만 항상 다각도에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금일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엔화 강세 전환, 리스크 오프, 위험 자산 동시 조정. QT가 멈추고 일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부적이 줄었다는 신호가 나오자 과도하게 쌓여있던 달러엔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됐고 이 충격이 그대로 나스닥과 비트코인까지 전이된 겁니다. 반등 시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QE 시그널이 명확해지는 순간 이번 주 지표 발표와 파월 연설이 방향성을 결정할 겁니다. 차트적으로는 82.3K 이 라인대가 1차 반등 라인. 하지만 만약 80K 이탈 시에는 77K까지 열리지만 개인적으로 7만 초반까지는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로 비트인사이트 채널에서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텔방에서 자세히 안내드렸지만 멤버십에는 멤버십 전용 시황, 매매 노하우 영상들이 올라갈 거고요. 전용 텔레그램 방에서는 알트코인 타점과 대응에 대한 부분이 공유될 예정이며 제가 처음 운영하는 멤버십이니만큼 당분간은 수익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생각입니다. 레퍼럴 최소 시드 맞추는 거나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증명 안 된 리딩방 가입 비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